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5월 26일 4시 1분 22초. 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저희 당이 총선 후에 잠시 몸집을 추스르고 내부 전열 정비하는 시간이라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다소 답답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 보니까 몸이 좀 근질근질거리고 여러 가지 시국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는, 또 마음에 갈 곳을 들 수가 없어서 전화 통화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때로는 잠시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전열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저희 당의 큰 축제인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 대의원대회 7.4 전당대회죠. 그 행사가 있을 때까지는 책임 당원들에게 되도록이면 또 일반 당원들에게 직접 저희 당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당의 노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또 당대표가 나와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높이 뛰기 위해서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죠.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보는 또 독특한 자신의 프리즘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상식을 가지고 우리 건국의 역사, 부국강병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매우 불안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소 암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많은 언론들이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 지금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과 정확한 분석보다는 은폐 축소 보도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바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그 많은 진실을 알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때로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또 진실과 정의를 찾는 무리들이 희생을 통해서 물꼬를 트고 엄청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온 우리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당장 꽃을 피우지 못하고 땅속에 묻혔더라도 반드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우리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진행 중인 수구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을 매우 암울한 역사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제가 지난 수년 동안 막 집회하면서 이렇게 얼굴 피부 관리를 못해서 여기 검버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얼굴을 좀 레이저로 지지고 차분히 주말에 집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과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분의 그 민족 저항 운동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 이육사라는 일제 야무란 암흑기 속에서 그래도 편안한 삶과 출세가 보장된 자기의 재능을 개인을 위해 쓰기보다는 그러한 꽃길을 버리고 가시밭길로 그 당시 참담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시를 남긴 이육사 시인을 생각합니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1904년에 태어났다가 1944년 약 40살 정도 살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분이 남긴 많은 시도 있고 또 독립운동의 흔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런 불의와 부정의가 판치는 우리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그분의 대표적인 시 세계를 읊어봄으로써 우리를 스스로 반추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어두운 터널 앞에서 과연 2020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가 이제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광야.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제시대의 암흑한 만주 평원에서 대한민국의 그 당시 지금은 대한민국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면서 훗날 나라가 해방되고 잘 사는 부국강병을 이루는 나라가 되면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추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해라. 그래, 대한민국이 57클럽 5천만 이상, 그리고 알다시피 3만 불의 국민소득을 이룬 반쪽이나마 그런 신화를 이뤘는데, 반쪽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천고 뒤에 최소한 2000년도부터 또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그래도 칭송받고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G20 멤버 핵심이 되고 동아시아에서 또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아마 이육사 시인이 그러한 날을 꿈꾸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산화해간 그런 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반쪽이었습니다만은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읽어서 왔는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서든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담은 헌법이 무시되고 잘못된 이념으로 이 나라의 토대가 흔들리고 사회주의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북한하고는 생명공동체라고 그러고 중국 공산당은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암울한 잘못된 정의를 하고 있는 정파들이 정권을 잡고, 과연 이육사 시인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무엇라고 할지 저는 아마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2000년도에 그 당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개간 시집에 그 당시 한국 시인협회장 이금배 시인의 추천을 받아서 등단한 이후에
시집도 내고 가끔 시를 씁니다만은 바로 이육사 시인이 대한민국이 독립되기 이전에, 한국이 독립되기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의 씨앗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좀 부르고 있는데 반쪽이나마 그나마 이게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육사 시인의 영혼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또 대표적인 우리 이육사 시인의 시, 우리 중학교 때 이 시를 아마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 더 낭송하겠습니다. 청포도라는 시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주렴. 그 당시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다. 밝은 광명의 세상에 온다는 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이육사의 저항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저항권으로 이렇게 명명해 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 정신이 살아서 우리 국민들, 역사의식이 있는, 정의감이 있는 국민들 속에 숨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나 이거 청포도에서 청포를 입고 내가 바라는 손님이 찾아온다고. 광복을 이루고 대한민국은 구국광명의 신화를 이뤘습니다만은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이육사님의 그 애국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이육사 저항시인이 쓴 시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난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으랴.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직인가 보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저 만주벌판 광야에서 절정이라는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희망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혹독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저항정신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선조들의 정의감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제정신이라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부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육사 시인의 그러한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저도 시인으로서 시를 한 수 써봤어요. 혼돈이라는 시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서정시, 참여시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거는 철저한 참여시네요. 혼돈. 일제시대 이육사가 그리도 목놓아 보르던 새로운 세상의 완성이 한반도의 반쪽에라도 대한민국이란 상징으로 차근하나 싶었는데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부르는 잣대가 달라서인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노래를 부르자다 멈추는구나. 암흑과 고통의 시대를 그리 적당히 살아왔고 또 살아도 누가 책망하려는 소인배들이 논리가 범람하니 그나마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희망의 씨앗을 정령 이리 거짓 선전선동으로 말리는 것인가. 철진한 유토피아로 폭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위정자들, 사법 사기꾼, 입법 사기꾼, 문화 사기꾼, 언론 사기꾼, 거짓 사이비들이 한반도의 반쪽이나마 이리 힘들게 이룬 미완의 역사를 이제 다 허무는구나. 누굴 탓하나?
정신이 부패한 지도층만 남으라나 남의 허물만 성토하고 말해서는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이 기막힌 현실 속 혼돈의 범람, 6.25를 겪고 공산당의 본질을 깨달더니 이젠 무엇을 겪고 나서 이 가짜 민주주의 허상을 보내나.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를 보면서도 방관하고 무시하는 자신들만 보는 우리들은 먼 훗날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은 후에나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허둥지둥대다가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인가. 자유주의가 사망하고 전체주의가 범람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죽는 2020년 어느 날에도 일제시대의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님은 다시 환생하여 다시 한번 광해라는 시를 낭독하며 청포도 절정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미래의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세상에 와서 내 고향의 7월의 청포도를 알라리 온 민족이 따먹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누군가는 또다시 노래할 수 있어야 후손들에게 도리를 다하는 조금은 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거짓과 악의 무리들이 반쪽이나마 부르려던 그 노래소리마저 죽이는구나. 오호 통제라. 2020년 5월 24일 일요일날 박태우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가 글을 잘 써서 소개시켜드린 게 아니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거짓무리들의 혹세무민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 속에서 암담한 마음으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시를 써서 그런 아픔을 나누고 미래의 희망의 씨앗을 누군가는 뿌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의무감과 역사의식 속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경청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을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올해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46.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3년이 되면은 54.5%로 껑충 국가 채무가 뛴다고 합니다. 이 2013년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국가 채무가 32.6%였는데 지금 2013년에 32.6%가 2020년에는 지금 46.5% 그리고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2023년에는 54.5% 누가 봐도 재정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자꾸 괜찮다고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괜찮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말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신문의 사설도 이러한 국가 채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 이로 지시했다는 그런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만 소개하면은 3차 추경은 11조, 12조 원 됐던 것이 1, 2차 추경은 훨씬 능가하는 30조, 40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전부 빚을 내는 것이죠. 세금 수입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만 해도 국세 수입이 8조 원이나 줄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연간 30조 원이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46% 수준에 이른 것이 확실된다. 여기야 뭐 여권 인사들은 국가 채무 비율이 60%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논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식을 가진 눈으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재정 문제 가지고 한 말씀 드렸는데 뭐 안보 문제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뭐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저런 유고설이 있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를 열어가지고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정부는 며칠 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오이사 대북 조치 시행이 이제 10년이 된 날에 실효성이 상실했다면서 적극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북한은 거꾸로 핵도발 재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화가 대화로 얻어지고 말로 얻어지는 것인지 보증할 수 있어요? 6.25 때 정치인들이 말만 믿다가 희생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이 잊었습니까? 잘못된 길로 대한민국 안보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국가 재난지원금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국방 예산 편성된 거 갖다 쓴다더니, 아니 오이사 조치 10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제 느낌. 그리고 멀쩡하게 그 당시는 금강산 관광인가 한다고 갔다가 산책하던 대한민국 중년 여성을 북한 병사가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최소한의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북한의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인데, 북한이 사과 한 번 했어요? 인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모든 것이 저자세예요. 북한 김정은 독재자한테 왜 이렇게 저자세야 되는지 맨날 저자세입니다. 사과 한 번 못 받고 또 우리 스스로 처리한다? 도대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무사태평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미사일을 쏴도 입을 다물고 DMZ 초소에 북한의 총탄이 박혀도 우발적 사고일 것이라고 넘어가는 우리 군대 아니에요? 이제는 오이사 대북조치 폐쇄까지 거론하는 이 정부. 평화가 이렇게 저자세로 오고 말로 무슨 협정 맺는다고 오는 것인지 역사의 교훈을 잊은 이 주사파 정권이 너무나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누르기 위한 그런 제재 조치를 갖다가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권은 누굴 위한 정권입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해군 공군의 방어훈련 보도를 보고 북한이 반발하니까 청와대가 군 지휘부를 불러서 질책하기도 하는 이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제가 이런 논평을 이렇게 가끔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설마 시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제가 가끔 말씀 올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어서 미국과 중국이 한판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불꽃이 튀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국제정치적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노골적으로 중국 공산당 편이나 미국 와싱턴 편이라를 요구하는 이런 입장에 와 있다. 신중한 외교로 이게 설명될 일이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입술이 왜 부르텄는지 그런 고민하다 부르튼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추측만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한테 밉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당장 파탄내서
세컨들리 보육함 맞고 대한민국의 모든 근간이 흔들어지면 그나마 먹던 밥도 먹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정권은 답을 내놔야 되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장되는 모든 권력이나 정권의 교과서는 헌법 정신이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이념을 생각하면 미국의 헌법 이념과 우리 헌법 이념이 맞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에 검증되지 않은 전체주의적인 일당 독재 논리와 함께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연일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 편이야, 미국의 워싱턴 편이야를 직간접적인 메시지로 묻고 있는데 답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답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정권에는 당연히 있는데도 전략적 모호성이니 뭐니 하면서 잘못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중한 외교를 하니 뭐니 하는데 참 다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잘못된 정책 결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인내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홍콩의 시위대가 다시 불을 붙었어요. 홍콩 수천 명이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인권 신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멸망해야 된다는 그런 구호를 걸고 홍콩이 다시 지금 시위 현장으로 변명했습니다. 이제 홍콩의 독립까지 나오는 이런 시점이에요. 바로 이제 미중 대결의 그러한 전초전이 홍콩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붙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도 그동안에 6.25 때 산화한 많은 그런 호국영령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설마 그러려니 하는 아니나 태도로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그런 관심을 표명하고 하니까 아주 신경질적인 자세로 홍콩 문제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홍콩에서 남중국해에서 또 이제 앞으로는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이, 이제 이 정부는 무대책에 국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것인지 그저 적당히 기자회견을 한번 제대로 열어서 국민한테 설명하지 않는 이 정부, 그리고 외교 라인의 장관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소중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1인당 국민 세금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답니다. 1인당 1,000만 원. 2013년도에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통합해가지고 1인당 688만 원 정도 됐고, 2015년도는 771만 원, 2017년도는 906만 원이었는데, 지난 2019년에는 1,014만 정도 1인당 국민 부담액이 늘었대요. 갈수록 세금은 늘고 빚덩이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건전한 일자리는 틀어지고,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호전적인 노조와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자본이 탈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이렇게 옮기면 아마 더 빨라지고, 우리 한미동맹이 만에 하나 그 고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선거도 잘하고
견제를 하는 국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정치 세력을 뽑고 그런 대표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국회에버려 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는 사회로 총선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았는데 처참하고 참담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뭐 물론 뭐 부정선거다 뭐다 뭐 지금 여러 논쟁이 있고 뭐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그런 국민들이 더 깨이고 더 큰 흐름을 제대로 보았다면 이 잘못된 흐름은 막아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채무가 급증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1인당 국민 부담액이 1,000만 원을 작년에 돌파한 이런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돈 나눠서 소비 진작시킨다고 뭐 이렇게 카드 쓸 수 있는 카드 주고 언제까지 이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참, 뭐 윤미향 사태, 뭐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보수우파의 부패만 이야기하고 좌파들의 위선과 이런 나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이 역사가 흘러갈지 당장 지금 2020년도 지금 5월인데 이제 다음 주 지나서 또 6월로 접어들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대와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죠. 남 이야기는 이제 조금 하더라도 우리 당 이야기를 좀 좁히면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정립하고 투쟁의 방향성을 잡고 정당으로서의 확장성을 만들고 또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놓고 7.4 전당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7월 4일날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고 또 많은 당원들이 합의되는 그런 결론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는 조금 아픔을 딛고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안에 대해 접근하면서 우리 당원들의 힘을 모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매우 좌절된 마음이지만은 일제시대 이육사 시인이 그 고통과 암흑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듯이 백마 타고 오는 초연을 그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지금 우리라도 선진 통일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그때 백마 타고 오는 초연 또 좋은 세상에서 청포도를 따먹는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큰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제가 정당인으로서 우리 공화당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당 살림을 맡고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제가 정치학자로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실 참여도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만은 현실과의 이상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겪어본 대한민국의 정치는 패거리 싸움 문화에서 패거리가 큰 곳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금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래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보다는 항상 그렇게 정치가 흘러와요. 그것은 정치가 그러느냐고 왔습니다만 결국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합의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혹독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이런 아픈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전당대회까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뭐
당내 당원님들의 이런저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길로 결정을 하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담아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고 우유부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아까 이육사 시인의 시를 낭독하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혼돈이라는 시로서 제 시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이 좀 더 절박한 역사의식, 현실인식을 가지고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는 꼼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책임 당원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당원증 발급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우리 당의 홈페이지에 박스로 자세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추스리는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분하게 당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득이 아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올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